시장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웃게 할 모멘텀. 저는 시장이 웃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웃었으면 좋겠는데요. 모멘텀 찾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순영 연구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직 북한 일 안 끝났어요. 그런데도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리스크 하나는 좀 지나갈 것도 같고 남아있는 기대감, 금통이나 또 우리 추경 예산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슬슬 이제 현재 지수대가 바닥권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시장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로 나왔지만 함경북도랑 이제 강원에 이제 미사일 뭐 장착해서 언제든지 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현실화돼 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이제 문제로 발생을 한다면 뭐 시장의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일단은 뭐 시장 자체 그리고 외국인 이제 외사 그 글로벌 IB들에서도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어떤 전면전으로 번질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바닥권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한 이제 밸류에이션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남아 있잖아요. 가령 네. 뭐 엔화 약세에 대한 것도 있었고 대북 리스크도 있었고 그리고 옵션 만기나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이제 지수가 좀 밀렸는데 네. 일단 밸류에이션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장은 이 기업이익 1분기 기업이익이나 밸류에이션 쪽으로 관심이 쏠려서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순영 연구원님도 지금 악재들을 쭉 나열하면서도 이제 반등의 기회를 조금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대한 인식을 조금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한 그 웃게 할 모멘텀, 여러분들 좀 웃게 해드릴 모멘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대외의 이제 무거운 변수들에 의해서 호재로 작용할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가까운 이슈로는 어저께 이제 중국에서 CPI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2.5%였는데 지금 2.1%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우려는 다소 물가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은 네. 이제 수입이나 수출 지표들이 나올 텐데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조금 예상치보다 잘 나아진다면 중국발로 이제 눌려 있었던 어떤 규제 이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성장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돼서 아무래도 아시아로 묶여 있는 바스켓 관련돼 있는 자금들의 그 기대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한미 간 차이만 봤어도 미국은 지금 전고점을 넘고 이제 네.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이제 한국의 이제 밸류에이션도 한 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오면서 미국과 만약에 동조화가 된다면 한국 증시 역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시각들도 있었는데 네.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미국의 이제 지표가 꺾일 경우에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감소하더라도 이제 그런 미국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고 이제 이머징 쪽으로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남아 있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한국 증시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1분기 기업 실적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텐데, 그러니까 이익 수정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57%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해서 한 33% 정도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현 지수대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좀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꼽는 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지금도 미국과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차이 괴리도가 좀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항상 괴리도가 크게 움직였으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건지 상대적으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한국하고 미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위기 이후를 봤을 때에는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2개월 예상 PER이 13.89배 정도고 한국은 한 8.5배 정도 수준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평균 수준이 3.19배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 수준을 높게 넘어선 5.34배 정도이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 차이가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과거에도 지금 2010년 그 정도에도 이제 5.37%포인트까지 이제 차이를 보이다가 다시 네. 그 밸류에이션 차를 좁혀가는 과정들을 계속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대외적인 그 악재,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대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크게 벌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것들이 좀 축소될 개연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봐주시면, 네. 그러니까 등락률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전고점 올라온 상황인데,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227% 정도 올랐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19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IT 이런 순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예. 한국 증시 업종별로 봤을 때는 경기 소비재, IT 그리고 헬스케어, 에너지 업종의 상승률이 좀 컸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오른 만큼 한국 증시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익률, 밸류에이션 갭 차이를 조이면서 수익률 또 좁힐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나중에 이제 전략 부분에서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업종들 중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과의 괴리도를 보니까 원래 조금 차이는 나 있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긴 하군요. 그만큼 네. 이제 매력도가 나오고 수급이 이제 우리 신흥시장으로 조금 이동할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엔화 이야기 한번 짚어볼까요? 엔저 현상도 이제 좀 우려감 그만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네. 엔화 약세 추세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주에 이제 BOJ 이제 금통위에서 아무래도 조기 목표 그 수치를 조기 달성하겠다라고 2%를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50조엔의 그런 추가 양적 완화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돈을 푼 효과로 인해서 엔화 약세는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급격하게 이제 엔화 약세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수출 네. 경합국인 한국 같은 경우는 매력도가 크게 반감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일본을 롱하고 한국을 숏한다 이런 개념에서 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다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엔화 약세의 속도 측면에서 좀 조절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런 BOJ 금정위 이후에 엔화가 99.8엔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99.2엔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그 양적화를 하는 이유 자체는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2월 그 무역 지표 같은 경우에 그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감안하고 이제 그 다른 주요국들을 그 포지션을 감안했을 때에도 예. 엔화 약세의 속도는 조절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증시에 그동안 저평가됐던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저를 웃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하나 더 웃을 만한 소식 한번 해볼까요? 추경 예산이나 금통위 금리 인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따른 전략까지 함께 좀 묶어주십시오. 네, 일단 금리 인하는 이제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로 보고 있는데 4월에 네.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국내 뭐 내수나 수출 경기 쪽에서 지표들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엔저 영향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는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 컨센서스가 한 1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최근 상황을 봤을 땐 더 많이 풀 수 있다라는 쪽으로 그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 보시면 과거에 추경 예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2013년도부터 봤을 때 물론 이제 매수 주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사면서 증시가 좀 오르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경이 편성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가 된다면 아무래도 한미 간의 차이가 컸던 업종 중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가격 메리트, 즉 저평가 영역에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시점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소비재나 경기 소비재, IT, 그다음에 유틸리티나 통신 업종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I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실적 부분도 좋고 디램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 데다가 업황 개선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이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 그리고 어떤 고용 창출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네. 만약에 고용이 증대되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이게 소비로 이어질 민간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소비재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T와 소비재,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정도의 관심을 좀 갖자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IBK 투자증권 김순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